안녕하세요. 다이어트의 모든 것을 담는 TV, 살빠짐TV 문상일 트레이너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만 하셔도 살이 빠지실 겁니다. 아는 것이 곧 다이어트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새로운 지식 하나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유산소냐, 웨이트냐, 무엇이 더 지방을 많이 태우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지방을 태우는 것이죠. 자, 유산소가 지방을 더 많이 태울 것인지, 웨이트가 더 지방을 많이 태울 것인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제 욕심이겠죠. 지금 이미 영상을 1시간째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까 영상 시간만 40몇 분이 나와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제일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소의 장점과 웨이트의 장점이 반대된다는 겁니다. 자, 유산소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바로 깊은 수면, 렘 수면을 취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고강도 웨이트를 하시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받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게 돼요. 고강도 웨이트 훈련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공감하실 겁니다.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유산소를 아예 배제하시고 고강도 웨이트만 하시면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이것이 웨이트의 큰 단점입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 바로 식욕 증가입니다. 식욕이 엄청나게 증가돼요. 여러분들 물놀이 하고 나오셔서 증가된 식욕을 한번 경험해 보셨죠, 대부분. 하지만 웨이트는 운동 후 하루 내내 식욕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웨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배고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배가 고프지 않아야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유산소는 식욕을 불러일으켜요. 그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운동을 하는 동안에 지방 사용률이 높아요. 하지만 심박수가 100 정도는 넘어가셔야만 그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박수 100 이상의 유산소를 30분 이상, 1시간가량 하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 그것이 가능한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운동을 시켜 놓으면 파죽음이 되세요. 그러면 내일 운동을 안 오십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유산소를 제가 적게 하라는 거죠. 그냥 칼로리를 소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웨이트는 적당히만 하신다면 매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위별로 나눠서 다 하실 수가 있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전 부위를 다 그냥 이틀에 한 번씩 퐁당퐁당 하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어도 지방을 사용합니다. 24시간 동안 사용되어지는 지방의 사용량이 총 1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유산소를 하시게 되면 유산소를 하는 동안에 지방을 사용해요. 그게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 플러스 10이 됩니다. 하지만 유산소는 운동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더 이상 지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웨이트 운동은 내가 원래 사용하는 100에 운동하는 동안에 5가 플러스가 됩니다. 하지만 운동이 끝난 이후에 지방 사용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사용하던 100이 120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하셨습니까?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를 봤을 땐 훨씬 더 지방 사용률이 높은 운동이 바로 웨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웨이트 운동을 추천드리는 거죠. 자, 유산소를 하는 동안에만 지방을 사용합니다. 그 지방 사용량이 전문가들이 실험을 했을 때 웨이트 1시간, 유산소 1시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땐 유산소가 훨씬 더 지방 사용량이 높아요. 한 10을 사용한다, 유산소는 지방을 10 정도 사용한다 치면 웨이트는 운동 중에 사용되는 지방량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원래 사용하는 지방량, 하루 24시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사용되어지는 지방량이 100이면 유산소는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그럼 11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산소는 더 이상의 지방 사용량이 없습니다. 운동과 끝나는과 동시에 더 이상 플러스 되어지는 게 없어요. 하지만 웨이트는 하루 내내 지방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웨이트 운동 고강도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운동한 부위가 뜨끈뜨끈해요. 내가 가슴 운동을 했으면 가슴이 후끈후끈 한다는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웨이트 운동을 하고 계신다면요. 그 이유가 계속해서 열량을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지방 사용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플러스 웨이트 운동으로 사용된 지방량 5, 거기에 100이 120으로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매 시간, 매 초마다 칼로리 소모량이 더 늘어나 있다는 거죠. 체온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웨이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가지 장점이 나왔죠. 웨이트는 운동 후에도 지방을 사용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 웨이트는 식욕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야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웨이트의 장점입니다. 유산소는 여러분들이 잘못 사용하고 계십니다. 정말 지방을 효과적으로 많이 태우고 싶다면 심박수가 최소한 100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1시간 운동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30분 이상을 운동을 하셔야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헐떡거리며 운동을 30분 이상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속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아마 일반인들 분이라면, 보통의 직장인들 분이라면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웨이트는 아니죠. 운동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훨씬 길죠. 30초 운동하고 2분을 쉽니다, 보통.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벌써 제가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